동호회의 사기꾼들을 조심하자. 방송에서 나온 사기꾼과 바린이가 겪어본 사례들. 안녕하세요, 바린입니다. 오늘은 야마의 R3를 타고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토바이 동호회 관련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TV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 나온 이야기를 우선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봤었던 사례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씨라는 20대 남성이 있었다고 해요. 이 오토바이 동호회와 자동차 동호회 등을 다니고 본인이 직접 오토바이 동호회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재력을 자주 과시하던 남성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상 지갑에 현금을 거의 1000만원가량 들고 다니며 돈자랑을 했고, 주변 사람과 지인들에게 커피와 술을 자주 대접하며 평판도 굉장히 좋았었다고 해요. 강씨라는 이 사람은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 우라칸, 벤츠, BMW 등도 여러 대 소유를 했고 자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태워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외제차 비싼 걸 주차장에 세워두고 자신의 명예인 걸 확인시켜주면서 매일같이 타고 다니면 주변 사람으로선 야, 진짜 부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오토바이도 2000만원이 넘는 BMW나 두카티 같은 오토바이들을 타고 다니면서 항상 재력을 과시했고요. 걸친 옷과 반지들도 각종 명품을 들고 와서 내 몸에 지금 걸쳐져 있는 것만 해도 1억이 넘는다 면서 자랑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옷이랑 헤어스타일만 봐도 대충 부티가 좀 나죠. 관리를 받고 비싼 샵에서 스타일링을 받으니까요. 거기에 SNS와 인터넷 방송에서도 많은 팔로워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방송도 실제로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뭐 이미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 정도로 해도 의심이 많아서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강씨 이 사람은 자신의 통장에 든 돈을 보여주면서 70억이 넘는 현금을 자랑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고요. 이런 재력을 실제로 행사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바이크 동호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각종 모임과 행사도 진행하고 자신의 돈으로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만든 바이크 동호회는 전용 군안용 1톤 트럭과 비상시 출동할 구급차까지 있었다고 해요. 직접 당시 바이크 동호회 영상을 잠깐 보시죠. 회원 수가 수백 명이 되는 오토바이 라이딩 동호회도 운영하고 있었던 강씨. 와. 우리 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탁송비분도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앰뷸런스가 같이 따라갈 거예요, 항상. 동호회에서도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자,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전용 앰뷸런스와 탁송 차량까지 있는 동호회. 제가 이 오토바이 구력이 길지 않은 발인이라서 잘 모르지만 동호회를 몇 군데 다니면서 전용 게러지와 전용 수리시설, 동호회 회원분들 단체로 바이크를 주차할 바이크 주차용 창고를 가진 동호회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전용 탁송 차량과 바리 도중 따라다닐 구급차까지 소유한 동호회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저도 넘어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급 외제차와 바이크들을 여러 소유하고 있고 자주 밥과 술을 사주고 이쁜 여자친구를 항상 데리고 다니고 1000만원 가까운 현금을 한시 품에 보유하고 있고 바이크 동호회 수장까지. 의심이 많은 저조차도 이쯤 되면 와, 이 사람 뭐라는지는 몰라도 금수저구나, 굉장한 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호회를 다녀보면 현대자동차나 삼성 쪽 전무이사 이런 임원분들도 아주 가끔 계시고, 그런 대기업 계열이 꼭 아니어도 자영업으로 크게 성공하셔서 업체를 이끌거나 큰 식당 열 몇 개 가지신 분들, 이런 부자분들이 종종 진짜로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강씨라는 분은 20대에 이런 큰 재력가이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분의 이 재력은 진짜였을까요? 이분이 진짜 부자였다면 다루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강씨는 자신이 소유한 고급 외제차와 바이크 및 70억이 찍힌 통장 내역 등을 보여주면서 동호회 여성 회원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로 만들었고, 사귀게 된 여성분들의 명의와 신용카드, 재산 등을 담보로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각종 방법으로 여성들 명의로 돈을 펑펑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친구 명목으로 하루에 무려 2000만원을 귀금속과 쇼핑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여성 한 명이 강씨에게 절취당한 돈은 무려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많은 돈을 뜯길 동안 여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라고 물을 수도 있으신데 강 씨는 여자분의 돈을 뜯을 때 협박과 회유, 가스라이팅과 감금을 하면서 돈을 순식간에 다 써버렸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분을 자신의 집에서 못 나가게 감금하다시피 하고 돈을 갚으라고 하면 소리를 치거나 폭행을 하려고 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겠다고 하거나 어련히 알아서 갚을 텐데 네가 자꾸 이러니까 오히려 갚기가 싫어진다거나 통장에 70억이 있는데 나를 못 믿느냐, 나를 못 믿는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갚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식으로 회유와 협박, 설득과 감금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여성분에게서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즉 이때의 이 휘황찬란하고 멋졌던 모습과 지력들은 여성분에게서 돈을 뜯어내서 썼던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 강씨가 사용했던 돈의 액수들을 보면은 도저히 한 명에게서 뜯어내서는 나올 수가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강씨에게 이런 일을 당한 여자만 6명이 넘는다고 해요. 각종 동호회와 모임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차와 귀금속과 바이크를 과시하면서 계속 여러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며 협박, 배유,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돈을 뜯어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명당 최대 1억 원까지 뜯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펑펑 사용했는데 여성분들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신고를 한 지 1년이 넘었지만은 경찰의 조사 속도는 아직도 좀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이 강 씨에게 당해서 돈을 뜯긴 건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같은 자신의 바이크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 여럿에게도 좋은 투자처가 있다거나 오토바이를 싸게 사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돈을 빌려댔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70억이나 있는 람보르기니 타는 동호회 회장이 좋은 투자처를 알려주겠다면서 꼬시면 솔직히 안 넘어가기도 힘들겠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바이크 동호회의 사람들에게도 돈을 뜯고 사귀자며 여성분들에게 접근해서 사귀는 사이인데 이 정도 돈도 못 주냐면서 또 돈을 뜯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 씨의 소유인 줄 알았던 고급 외제차들도 전부 다 리스였고요. 여성들에게 강제로 카페 등을 창업하게 한 뒤에 청년 창업가라고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창업대출, 청년 창업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등도 풀로 땡겨서 자기가 다 썼다고 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카페 등의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며 여성들을 꼬시기도 했었던 강 씨는 실제로도 카페 한 개를 1억여 원을 본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기 바쁜 사람이 하는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죠. 결국 장사가 잘 안되자 강 씨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야반 도주하듯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튀면서 보증금까지 들고 튀어서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자들을 꼬셔서 돈 뜯고 여자들 명의로 가게 차리면서 나온 지원금 받아서 빼먹고 동호회 회원들에게 각종 사기로 돈 빼먹고 카페 창업해서 보증금까지 먹튀해서 나르고, 참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닌데요. 이런 강 씨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명은 어땠을까요? 1년 안에 해결할 테니 1년만 본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을 합니다. 여러분, 강 씨의 해명대로 1년만 참고 기다리면 진짜로 돈이 들어올까요? 절대로 그럴 리 없죠. 저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도주 자금과 도주에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서든 시간을 벌려고 금방 갚는다, 곧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고 설령 돈이 진짜로 들어와도 절대 갚지 않고 들고 튑니다. 그게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에요. 강약약강이라고 강한 사람에겐 굴종하면서 빌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협박과 회유와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돈을 자꾸 뜯어내는 거죠. 애초에 돈을 빌려주면 안됩니다. 돈을 빌려주면 다시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나는 돈을 어찌해서든 돌려받아야 하니까 돈 좀 갚아달라고 오히려 을의 입장이 되어서 이 사람한테 빌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지독한 인간들에게 돈 잘못 빌려주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는 내가 빌어야 하는, 심지어는 빌면서도 돈은 돈대로 못 받는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게 1년만 시간을 달라며 말을 했다고 해명을 하던 강 씨는 과연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자세를 하고 있을까요?
강씨가 피해자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눈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소 불쾌하실 수도 있으니 사전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거 전화 가겠다. 전화. 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돈 언제 줄 거야? 줄 수 있지만 건들지 말아달라고. 뭘 건드린다는 거야? 난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경찰에 다 신고했지. 나를 건드리면 누가 됐든 나는 진짜 걔네들 위치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사람 떴고 걔네들 저랑으로 생년월일 이미 다 알 만큼 알고 있고 진짜 나는 내가 기억자료를 했어도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만 좀 내려. 자, 지금 보셨습니까? 지금 돈은 돈대로 지가 8천만 원에서 1억에 이르기까지 여성분들에게 뜯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줘놓고는 현재 빌거나 미안해하거나 뭐 반성하는 기색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돈을 못 받으면 내가 썽을 내야 하고 내가 독촉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기꾼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분들에게 반성하거나 미안한 기색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아마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치고 협박하고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여성들을 겁박하고 돈을 뜯어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사례를 굳이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바이크 동호회를 떠나서 RC카 동호회, 애니메이션 동호회, 게임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 등 종류를 막론하고 동호회에 가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거의 반드시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하나둘씩 섞여 있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가볍게는 요즘 사고 나면은 감당이 안 된다며 좋은 보험이 있다고 이륜차 라이더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하거나, 자기가 치과 진료를 볼 때 큰 덕을 봤다며 치아 보험에 들라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중고 바이크가 있다며 바이크를 권유하고 꼬드겨서 바이크를 마진을 붙여서 팔아먹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또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급격하게 친해진 뒤 돈을 좀 빌려달라며 부탁을 하고, 돈을 만약에 빌려주지 않으면 고압적인 태도와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동호회에서 쫓아내고요. 혹은 일부러 작업을 치는 경우도 있죠. 바이크에 장난질을 쳐서 야, 너 바이크가 이상하다, 혹은 뒤에서 보니까 차대가 휘었다 면서 장난질을 쳐서 아는 좋은 센터를 소개시켜 준다고 끌고 가서 바이크를 수리다이에 올려서 자세히 보니 상태가 매우 안 좋더라, 애석하지만 이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것 같다 하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듣고 경악했던 케이스는 사고를 유도해서 작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단체로 라이딩을 가죠. 그러면 이제 이미 여러 번 다닌 숙달된 라이더들과 달리 초보인 라이더분들은 실력도 부족하고 길도 잘 모르고 긴장을 해서 코너를 잘 돌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동호회는 이런 경우 속도를 늦추어서 느리게 돌아서 나가거나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해주거나 천천히 오라면 뒤에 수신호를 하는 등 배려를 하면서 가는데, 작업을 치려고 작정을 한 동호회는 일부러 여기 코너는 초보자 코너라서 쉽다, 원숭이도 타고 돌아 나갈 수준의 코너다, 이것도 못 돌면 바이크를 탈 자격이 없다 라면서 잔뜩 자존심에 펌핑을 해놓고요. 앞에서는 미친듯이 내달리고 바짝 헤드라이트를 켜서 위에서는 상향등을 쏘면서 쪼아 붙여서 초보자가 사고를 내게끔 유도해서 전손을 시키고 미수선 처리 비용을 챙기는 등의 악랄한 동호회도 있었습니다. 주작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세상에 그런 동호회가 어딨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대다수의 바이크 동호회는 선량하고 좋은 동호회들이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소개드린 사례들은 극히 일부의 극소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사례들은 실제로 있었고 많이 회자도 되었던 사례들로 바튜메나 바이크 갤러리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올라왔던 이야기와 썰들이에요. 특정 동호회는 이상하게 유독 초보자들이 많이 사고가 나더라 라거나 익명글로 본인이 동호회 주인이 운영하는 센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쳤었다 라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작업을 쳤는데 초보자가 무사히 코너를 다 따라다니면서 돌고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이야, 초보자 치고는 실력이 좋은데 하면서 너스레 한번 떨어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작업을 당하는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동호회에 가입을 하러 가서 첫 단체 바리를 나갔는데 너무 빨리 달리거나 코너를 미친듯이 타거나 나에게 무리한 바리를 종용한다. 그러면은 절대 무리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따라가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속도를 늦추고 안전한 자리로 가서 세나 인터컴 연결을 끊어버리고 문자로 저랑은 안 맞는 것 같네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날리고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령 그런 무리한 라이딩을 시킨 인간들이 작업을 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초보자에게 초행길에서 그딴 무리한 주행을 시키는 행위는 이륜차 초보자를 죽일 수도 있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바이크에 입문하셔서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로워가지고 얼른 같이 타는 친구를 만들고 싶으시겠지만 바이크 동호회도 알고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많고 좋은 곳도 많습니다. 동호회에 가입을 하면은 동호회에 있는 MSX 125 썩차 들고 와서 연습부터 시키고 하는 좋은 동호회도 있고 그래요. 클러치 떼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 자비로 밥 사 먹여 하면서 연습시켜주는 사람도 많고요. 혹시라도 동호회를 이상한 데 들어가서 무리한 라이딩을 시킨다, 내가 너무 힘들고 목숨에 위협을 느낀다 이러면은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고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존중했다면 그런 라이딩을 처음부터 시킬 이유가 없어요. 여자 라이더가 들어와도 그딴 식으로 빡세게 주행을 시켰을까요? 바로 나오시고 좋은 동호회 찾아서 새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동호회 인연이나 앞에 술이나 밥 사줬던 것 등을 빌미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거나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중고 바이크를 판매 등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돈 빌려주지 말고 사주지 말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돈 빌려주면 절대 돌려받지 못하고요. 돈은 돈대로 잃고 사람은 사람대로 잃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이크 동호회에서 있었던 금전 관계 이야기 그리고 사람 관계 이야기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항상 사기꾼, 보험꾼, 센터, 작업꾼 등등 조심하시고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거나 라이딩 능력이나 수리비, 지불 능력이 없으면서 초면에 대뜸 시승 요청하는 것도 가급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람들이 시승 요청을 해서 남의 차 타고 다니다가 슬립을 해놓고 수리비 못 준다고 해서 난리 나는 거 두세 번 정도 봤습니다. 진짜 노답이더라고요. 저도 시승을 해보고 싶어서 요청 드릴 때가 자주 있는데 저는 최소한의 수리비 정도의 돈은 통장에 넣어두고 살살 조심해서 타고 있습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도 혹시나 해서 넣어두었고 라이더 보험도 있고요. 자, 아무튼 동호회 저도 여러 번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름이랑 나이, 실명 까고 형님 아우 하면서 활동하는 곳은 아예 안 가는 중인데요. 그거는 제 개인의 사정이고 동호회도 좋은 곳 정말 많습니다. 꼭 크고 멋지고 번지르르한 곳이 아니더라도 바이크에 진심인 사람들이 땀내 풀풀 풍기면서 바이크에 몰두하고 진심으로 즐기는 그런 좋은 곳 찾아서 재미있는 바이크 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 알람부복 되세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